저분은 지금 보니까 가운데 동그라미 그려놓고 가운데 이렇게 했죠. 그게 보이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다가 까먹은 것 같으네. 천자문 공부하더라도 근데 하여튼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래도 낯설지 않은 이유는 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할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항상 나오던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친하게 하는 데까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친하면은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한자에서 보면 친합한다 이런 뜻인데 그냥 친하다고 해서 덤벼든다고 해서 절대로 알아지는 공부는 아닙니다. 본인이 그만큼 시간을 쏟아야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보니까 빼먹은 대목들이 좀 많아요. 조금 지난 시간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좀 많아서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6장에 있는 신야자는 묘만물이 위헌자이니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참 묘신문입니다. 아마 제가 달리 행신문 했던 것 같은데요. 행신문은 앞에서 묘신문으로 바꿨는데 수업 다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 토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묘신문이고 행신문은 어디에 나오는 거였죠? 개사 상전에 나오는 천일지 천삼지사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뭐예요? 범천지지수 56원이 차소입 행변함에 이행귀신이라고 해서 행귀신이라는 데서 바로 행신문이라 그랬고 이건 신야자는 묘만물이라고 하는 거에서 바로 후천 8개 방위도의 그 조화작용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묘신문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묘신문에 나오는 신야자는 하면서 신야자는 묘만물이 위헌자이니 라고 했대. 그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 8개 방위도상에 바로 이 서남방과 그 다음에 서북 건방에 있는 건괴와 곤괴를 바로 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과 땅의 그 조화작용에 의해서 하늘과 땅을 어버이로 하여서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사람이 해 뜨면서 움직일 때 그죠?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하문명권의 그 문화를 그대로 이렇게 표기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동만물자 막질호래하고 안 해오셨어요? 제가 무슨 문 할 때는 가서 열심히 해서 안 해오다 하더라도 제가 한마디 하면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동만물자 움직이는 건 우레께라 그랬죠. 움직이는 것은 우레만큼 빠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요만물자 만물을 흔드는 것은 막질 호풍하고 그래서 바람보다도 빠른 것이 없고 조만물자 만물을 말리는 것은 막한호화하고 불보다 빨리 말리는 것이 없고 잘 말리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건 두 개 빼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열만물자 그냥 만물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망열호택하고 연못만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윤만물자 만물을 적시는 것은 망윤호수하고 물만한 것이 없고 물보다 잘 적시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종만물 시만물자 막성호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막성호간 아니라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다가 뭐예요? 막질호래 막질호풍 막한호화 망열호택 그 다음에 망윤호수라고 해서 상의 이름을 가지고 썼죠. 그냥 우레, 바람, 불, 연못, 물 했는데 여기서는 산이라고 하지 않고 막성호간이라고 해서 간이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을 시작하고 다시 그죠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바로 간방이라라는 겁니다. 간방이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동북간방이었죠. 그래서 동북간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명이 뜨는 곳이다. 여명이 뜨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까지 일을 모든 걸 마무리하고 다시 종즉 유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방,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의 근원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동북간방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고 했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다 다시 또 붙였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 붙어 있느냐면은 첫 번째가
수화 상체하며 이렇게 해서 벌려져 있는 자 오행이로 보자면 수화 목금 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뭘 걸었냐면은 물과 불이 서로를 미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이 내용은 뭐에 근거해서 했냐면 오행의 이치에 근거해서 일월 수요, 이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그 다음에 5월 토니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홍범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잘 보면은 바로 홍범의 이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이 수라고 표현한 것은 만물이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이 있는데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갑고 항상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물이 추우니까 그래서 적절히 따뜻하게 대표자의 만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월 수, 2월 화, 3월 목 하려면 뭘로서 말려주냐면 불이 그죠? 불이 적절히 말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 너무 익으면 또 안 되죠. 다 말려버리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를 적절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상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뭐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만물이 생기는 거죠. 3월 목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뇌풍이 불상패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목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나온 동방목의 이치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만물에 나와서 들어온 만물들을 흔들어줘야 되는 거죠. 적절히 흔들어. 그러니까 땅 속에서 물건이 나올 때 땅 속에서 뭐예요? 씨앗이 흔들흔들하면서 땅을 밀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가지런히 하는 것은 바로 바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로 흔드는 것이 서로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서로를 적절히 어떻게 돼요? 고무진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풍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상패한다. 어긋나게 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밀쳐가지고 아예 한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뭐가 되느냐? 바로 산택이 통기 연후에야 해서 중앙토를 표현하면서 연못, 수화, 목금, 금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목금 토 여기서 토의 의미가 나오고 자 수화 목금 토라는 개념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산과 물 속에서 서로 간의 기운이 통하여야 그 다음에 능이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간에 하나는 이렇게 되고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여기 정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오전과 오후에서 그냥 오전과 오후를 나누는 점이 되고 이거는 하루를 나누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간의 양쪽의 음양의 기운이 서로 간에 섞여야 되는데 그 사이에 보이지 않게 속으로 기운이 통하는 것이 바로 산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운이 통해야 되는데 속으로 이렇게 통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오후에서 오전으로 넘어가려면은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요 공부했었죠. 끝이 다 하면은 뭐가 된다? 궁즉 변하고 변해야 되고 변즉 통하는 거죠. 여기서 변해서 통하고 통해야 오래 한다라고 하는 산택 통기를 마지막에 써놓고 변화하고 그 다음에 만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치. 그러니까 종중유시로 인해서 이름일량지위도가 계속 이어지는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후반부의 내용, 그러니까 신야자는 하면서부터 뚝 떼어서 그럼 여기 뭐야 신야자는 하고 수화상체는 이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서 3장의 제1장에서는 선천팔계 방위도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이 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천지정위에 그죠? 하늘과 땅이 위를 정한 연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또 저기 뭐예요? 옆에 있는 요거죠. 산택 그죠? 산택이 통기하고 여기서 똑같은 말이 들어가죠. 앞에서 선천에서는 산택이 통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했죠. 여기 있는 천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후천에서는 그냥 신야자는이라고 해서 어디에요? 서북방과 서남방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신이라라고 뭉뚱그렸고 선천에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을 우선으로 표현하니까 하늘과 땅이 위를 정한 연후에 해놓고 그리고 위를 정한 뒤에 그 다음에 둘이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돼요? 연애하는 장소. 금강산. 그죠? 금강산에 선녀탕이 있죠. 바로 산택통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남과 소녀가 만나서 다시 말해서 아직 이제 막 자란 그 이제 청년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운을 통하고
그리고 난 뒤에 만물을 흔드는 거죠. 그 다음에 뇌풍이 상박하고 그 다음에 수화불상석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8개가 그저 서로 간에 섞여서 해서 이제 이후에 변화되는 과정을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의 3장의 제1절하고 그 6장의 내용하고는 선우천 8개 개념으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보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나중에 정리되는 산택통기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처음에는 선천에서는 이게 먼저 나오고 그죠? 후천에서는 이게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이 돼서 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이론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7장부터는 괴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했는데요. 괴가 뜻하고 있는 것 이건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공부하는데 조금은 도움될 거예요. 자, 그 하나씩 본 다음에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건은 하면 숫자는 저렇게 나니 글자는 나왔지만 우리 머릿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괴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은 순양이니까 뭐다? 건이라 그랬죠. 굳셈이라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고는 순야요. 그죠? 고는 바로 그 순함이고 순음이니까 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 오행의 도를 덕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다? 덕으로 표현할 때는 건순 오상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예전에 중요 공부만 조금 하신 분 이거 가서 저기 주자에 그 주석 속에 이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건순 오상이라 그러면은 음양 오행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로 표현할 때는 음양 오행이요. 그 다음에 덕으로 표현할 때는 사람이 그걸 본받을 때는 건순 오상이라 인이 예지 신이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뚝뚝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내용은 또한 공자가 주에게 건괴와 공괴를 설명할 때도 쓰셨던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는 동야요 소는 임야요 그 다음에 감은 함야요 이는 이야요 가는 지하여 태는 열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나 이거? 아니면 분석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뭐 우리 평생학습 무슨 축제하는데 상을 주는데 거의 권리원장 딱 하는데 읽고 분석할 능력 키우기. 제가 다른 과목 아무리 봐도 읽고 분석할 능력 키울 수 있는 공부는 하나도 없던데 여기 빼놓고는. 자, 어떤 순서로 했냐. 아까 건고온 했는데 그죠? 건고온 해놓고 그 다음에 연못이 나온 것도 아니고 건고온 해놓고 진 했으면은 그 다음 아니 어디야 진이요 진 했으면은 손 요렇게 나왔나요? 그럼 건고를 기본으로 해서 진 손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감수 하는데 요렇게 나왔나요? 리 했나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간태 막 복잡하죠? 이 방식으로도 정리한 게 아니죠? 그럼 뭘로 한 것 같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뭘로 해놨나요? 8개 뭐 어떤 순서? 다 8개인데 9,8개도 아니죠. 건곤 해놓고 그죠? 건곤 해놓고 그 다음에 장남 장녀 그 다음에 중남 중녀 그 다음에 소남 소녀 뭐에 따라서 정리했다? 아 연차로 정리했구나. 이빨 순서로 했구나. 보시면 되죠? 연치 순으로. 그러니까 어른 부모님 해놓고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이런 질서 있게 정리한 거. 이거 질서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뭔데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저기 점칠 거예요? 일륜의 법도를 공부하잖아요. 그죠? 일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서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뜻이 우레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손께는 들어가는 것, 바람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우레는 땅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죠.
지진 난 거예요. 지진 난 거이기도 하지만 봄에 땅 속에서 싹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요. 그 다음에 손이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선 양이 금이니까 양이 밑으로 이렇게 자꾸 꺼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불어온다? 위에서 아래로. 아닌가요? 누구나 다 아는 바람은 그 바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람을 표현한 이 바람풍이라고 하는 글자가 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땅바닥을 부딪히면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빈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벌레가 구멍을 파고 들어가듯이 빈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너도 알고 나도 모두가 아는, 모두가 영향을 받는 무슨 바람? 계절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죠? 골바람이다 뭐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바람은 그래서 우리가 뜻글자인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만들어진 글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간과하고 멋대로 갖다 생각해서 쓰면은 이게 안 맞아요. 그죠? 누가 무슨 반박을 하면은 거기에 대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지극히 자연한 이치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바람이라는 것은 밑으로 그래서 파고 들어간다. 입이라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빈 공간이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뭐예요? 이 속에 강한 거 있긴 하지만 가다 밟으니까 되게 푹 빠지죠. 그러니까 물은 뭐라고 했다? 감이라 그랬죠. 빠질 감, 험이라 표현했네. 그래서 험이다, 함이다, 빠질 함, 감은 함이라 빠진다라고 했고 불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리아라 걸려있다 이런 뜻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불일도 되기지만 하늘에 있는 해와 달도 될 수 있는 거죠. 하늘에 걸려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걸려서 타는 것이고 그래서 걸릴리라는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산은 뭐라고 했나요? 산은 지하라. 산은 그쳐있다.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이 산이죠. 딱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죠. 올라가서 그쳤다라 가면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산은 그래서 그칩니다. 후중하게 그쳐있는 모습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연못은 뭐다? 열야라 그랬죠. 기쁠 열자에 열이라 그랬습니다. 이 연못의 이 모양은 사람의 입의 모양 밑으로는 가만히 있는데 위는 전부 다 입에 터진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은 입인데 여기다 입이라고 하는 건 말하는 것은 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언자 옆에다가 뭘 썼느냐? 이걸 썼죠. 다시 말해서 이 괴명이 뭐다? 택괴잖아요. 그죠? 택괴입니다. 그래서 연못 말씀인데 연못이 말하는 거예요. 뜻이 아니라 후천팔계상으로 태라 그러면 언제나 가을이 되는 거죠. 가을이면은 자 사람이 제일 좋은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좋은 때 지금 사람들로 표현하지 말고 옛날에 이런 걸 만들어서 쓰던 시절 뭐 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때가 가을이죠.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정말 추석입니다. 그래 8월 한가위에서 옛날에 이때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때 없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어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그죠? 이 원천이 여기로 돼 버렸습니다. 그 저놈의 저 추석 같은 거 없어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복받은 세상에 참 벌받을 소리들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거 바로 연못 택계가 되는 거죠. 택계가 되니까 가을은 뭐지 그동안에 그렇게 보릿고개 넘죠. 여름 보릿고개 넘어서 겨우 여름 내내 비 오는 동안에 뭐 먹어요? 꽁보리밥 먹어가면서 견디죠. 꽁보리밥 어렸을 때 드셔보신 분들 없나요? 지긋지긋하죠. 넘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어느 분들은 우리가 저 뭐 건강사 보리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난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거기서 가난한 냄새가 난답니다. 그죠? 가난의 냄새가 막 쩔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먹다가 근데 뭐 나와요? 찐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찐쌀의 그 향기, 밥 향기가 최고로 좋은 향기라 그랬죠. 그 벼화자에 이게 찐쌀 향기라 그랬잖아요. 이것만큼 세상에 좋은 향기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제 알곡 다 익어가지고 이제 조상님한테 제사 지낸다 해서 세상에 만상에 처음으로 맛있는 쌀밥 먹을 수 있는 거를 그때죠. 입에서 살살 녹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쁘다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심자를 쓰면은 마음으로 기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기쁘면 어떻게 돼요? 기쁘면은 아이고 좋아서 신나게 떠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말씀 설자잖아요. 아유 가서 공부했더니 정말 좋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야 너도 가서 꼭 좀 공부해라.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 설뿐만 아니라 그때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달랠세. 달랜다. 유세한다 그러는 거죠. 야 너 좀 가서 공부 좀 해봐라. 유세할 세자도 되죠. 그것뿐인가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더니 정말 기쁘죠. 마음으로 정말 기쁘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열자에 거기서는 열려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을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도 무슨 색깔? 중앙토의 색깔이 황금색이죠. 누런색입니다. 가을에 바로 그 곡식이 누렇게 익은 색깔을 바로 중앙토에 가장 좋은 색깔로 쓰고, 그래서 임금이 내가 백성들 참 풍요롭게 해주겠다 하면서 임금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이 옷이 무슨 색깔? 누런 색깔의 옷이잖아요. 그죠? 황포를 이렇게 입는 거죠.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7장의 괴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연차로 그 괴에 나오는 순서로서 먼저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그 해석들은 옆에 밑에 쭉 해놨으니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 뒤에 184쪽에 보시면은 그 밑에 주자의 해석이나 이런 경우는 괴상을 가지고 표현했고 그 절제채식을 그 다음에 우는 제7장이라 해놓고 그 밑에 임천오시왈 보면은 차장은 이 제7장은 이 팔자 단 8괴지 덕이라 여덟자로서 8개의 덕을 끊었느니라. 여덟자라고 하는 것은 건은 뭘로써? 건은 건으로, 고는 순으로, 지는 동으로, 소는 입으로, 그 다음에 감은 함, 이는 리, 그죠? 걸릴 리자 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가는 지, 그 다음에 태는 열, 이렇게 8글자죠. 그 아래는 기하는 네이 무리 신이 가로의 팔덕지유의 분주하니라. 그 아래는 물건으로서, 그 다음에 또 몸으로서, 그 다음에 집안으로서, 그 다음에 8개에 의탁하여서, 그 다음에 나누어서 그 주장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했고,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래로부터는 계속 개의 음양, 순괴급, 초, 중, 종, 위, 서요. 음양, 순괴라는 게 뭐겠어요? 건괴, 곤괴. 이렇게 되겠죠? 건괴, 곤괴. 순음괴는 곤괴, 순양괴는 건괴. 그 다음에 초, 중, 종의 순서로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가 나오고, 그죠? 초라고 하는 거 여기서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이 순서로 정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본 내용 모르면은 앞주가 대체 무슨 소린가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주에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시고 우비 상장의 선천 후천지 서야라. 위에서 말한 선천과 후천의 순서는 아니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까 보고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겁니다. 7장의 순서가. 나머지는 전부 다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순으로 해서 계명에 대한 뜻들을 쭉 풀이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풀이한 내용은 공자가 이런 뜻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주역의 그 문왕과 그 다음에 주공이 쓴 효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거니까 참조만 삼으시고, 일단은 7장,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그 9장, 이 내용, 9장과 10장 등등은 두루두루 다 공통으로 쓰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11장에 있는 내용은 같이 쓰이기도 하고, 여기서 안 나온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시 184쪽의 제8장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 8개의 괴에 대해서 동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건이다. 건은 뭐가 되고? 말이 되고.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굽은 둥글죠? 그래서 말의 둥근 굽 때문에 바로 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땅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가장 그저 쉬지 않고 오래도록 달리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바로 굳센 덕을 닮아서 말이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곤이죠? 곤은 뭐예요? 뭐라고 했나요? 소라 표현했죠? 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을 가는 그 짐승입니다. 그래서 소라고 하는 데다 비유를 했는데 보통 소는 실제 주역 속에서 그 언급되는 건 소는 어때요? 불꾀다 많이 표현을 합니다. 불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낮이 되고 낮에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에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쥐는 뭐에다 비유를 했고? 용이 되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용으로 표현했냐면 제가 지금 하는 내용 얘기들은 거의 주석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는 해석 안 하고 그냥 설명으로 드릴게요. 자, 용이라고 하는 동물은 실제상의 동물은 아니지만은 가상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은,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은, 봄이죠? 저기는 여기는 참 불개가 되고 후천팔개니까, 아니, 후천팔개죠? 자, 이걸 용으로 표현했는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겨울에는, 추운 때는 물 속에 이렇게 잠장해 있죠. 물이잖아요. 그죠? 물 속에 잠장해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위로 나와서, 그죠? 연못 속에서 나와서 두루두루 하늘을 너니다가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그죠? 음기운이 성해지긴 요 시기 때는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땅속에 우릉우릉 있다가 나오는 때를 기점으로 하게 되는 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인데요.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자문에서 공부했지만은, 자, 용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다? 책력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립자에다가 자, 육달월 개념에라 그대로 달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월력이죠. 한 달, 두 달 하는 달의 운행에 따라서 오늘이 며칠이다, 며칠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며칠인가요? 양력으로 우리 두 가지 얘기해야 돼요. 오늘 며칠인가요? 제가 그냥 물어보면은 양력으로는 9월 5일입니다. 음력으로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다음 주가 수요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추석이니까 일주일 하면 금방 따지죠? 그러니까 음력은 이렇게 해서 따질 수가 있어요. 양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봐. 나도 시계 좀 보고, 아니면 달력 좀 보고, 아니면 그래도 모르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오늘 며칠이니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양력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게 오늘이 며칠이다라는 방법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력은 기다려봐. 조금 이따 달만 보고 하든가. 이거 분명히 나타나요. 그리고 추석이다 그러면은 중추절에 8월 15일이니까 보름달이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지금 며칠 전이니까 오늘 며칠이다 하고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책력을 만들어서 두는데, 자, 전복자로 이렇게 해서 간다 그랬죠? 중을 잡는데 뭐라고 한다? 몸기자니까, 몸기자에다가 자, 8세 3윤법이라 이런 개념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8년에 3번 윤달을 두어서 쓴다라고 하는 이 8세 3윤법의 이치가 글자 속으로 들어온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설 속으로는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면서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용이다라고 했는데, 실은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뭐예요? 음양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음양의 기운으로 보면서 이제 책력관계의 그 용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손이라고 하는 것, 닭으로 표현했죠. 닭입니다. 닭은 왜 닭으로 표현하냐면, 닭은 앞발을 가지고 막 발을 가지고 뭐예요? 땅을 파서 모이를 그 속에서 콕콕 쪼아먹는 거죠. 그래서 파고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닭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꾀는 뭘로? 돼지 그랬죠. 돼지는 우리가 보통 음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물이기는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겉으로는 어둡지만, 그죠? 음이니까 겉으로는 어둡지만 안으로는 매우 밝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돼지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영특한 동물로 일컬어지고요. 그 다음에 불은 뭘로 했나요? 꿩치라고 했나요? 꿩은 굉장히 그 꿩 가운데서도 어떤 꿩?
축광 뭐라고 그러죠? 장기를 얘기하는 거죠. 장기. 그래서 화려한 색깔을 무늬를 갖고 붉게는 바로 문체라는 개념이니까 바로 밝은 문체를 갖고 있는 꿩으로 비유를 했고 보통 다 새를 여기다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은 개로 표현했죠. 자, 산이 개는 이게 지금 뭘 형태로도 그냥 문 형태로도 봅니다. 이제 문 이렇게 닫아놓은 형태가 되고 문 앞에서 지킨다 그래서 개로 표현을 합니다. 동북간방의 동이족들 뭐 되게 좋아하죠. 개고기 좋아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못은 바로 뭘 표현한다? 양을 표현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걸 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략 거기에다가 그 표현을 했고 달리 특별히 볼 게 있나 보자. 저 임천호식 한번 요거는 읽어 드릴까요? 거기 보면은 184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은 임천호 씨와 할 건의행 불식자는 그저 굳세면서도 가는데 쉬지 않는 것은 뭐고 말이고 그 다음에 순이 승중재자는 순하면서도 무거운 물건들을 실는 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누구고 소이고 그 다음에 이 동분지 신이 정식어 지세 중음지 하하고 여지뢰 동기 적자는 용냐라 그랬는데 동분하면 그 몸을 떨쳐서 그죠?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그 지세의 땅의 중음의 아래에서 그죠? 땅의 지세의 중음 요겁니다. 중음이니까 음이 위로 두 개가 있죠. 그 아래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은 그죠? 쉬고 있으면서 여지뢰 그 다음에 땅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동기적 그 고요함을 같이 하는 것은 바로 누구다? 용이라. 용이니 용지자머 연저자는 용이 연못 밑바닥에서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는 것은 중음지처여라. 바로 두 개의 아래에 그죠? 처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표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입복지 신이 출성어 천기 중양지 내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가만히 잠장해서 몸을 숨기고 그 다음에 천기의 그 중량의 안에서 천기의 중량이다 그러면은 바깥으로 뭐예요? 바깥으로 두 개의 양이 있는 거죠. 두 개의 양 가운데에서 그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여지풍 동기혹자는 그 다음에 여기서 저걸로 해야 되는구나. 지풍과 아까 저기도 표현했고 지뢰라고 하는 거 잠깐 184쪽에 밑에서 보면은 아까 지뢰 제가 땅물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뢰와 더불어서 그 고요함을 같이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고까지를 안 했네요. 지뢰라고 하는 건 지뢰복귀입니다. 지뢰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되냐면은 여기 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초기에 1년 12달 괴라고 하면서 이제 이름 일량지위 도 하면서 자 모든 양이 다 마치고 자 여기가 10월달 괴가 뭐라고 그랬나? 10월달 괴가 순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순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순음인가 싶었더니 밑에서 양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고요하다. 지금 물개를 설명하면 용개로 설명했구나. 여기는 지뢰 보호해가지고 지극히 고요하게 땅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 표현했고 그래서 지뢰 복개와 더불어서 그 고요함을 함께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185쪽에 그 천기의 중양 안내에서 소리를 내면서 지풍과 함께 그 느낌을 같이 하는 것. 지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가 땅괴가 되고 위에가 지풍이 되니까 바람괴가 되고 이렇게 되죠. 지풍 이렇게 써야 되겠죠. 지풍 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풍과 더불어서 느낌을 함께 하는 것은 바로 닭이라. 그래서 닭의 땅을 잡고 파는 모습으로 표현했고요. 개지명어 축반자는 닭이 축반에서 우는 것은 축반이 언젠가요?
자. 이거는 돌리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주역은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여기가 지뢰 보궐인데 때로는 자월이 되는 거죠. 자, 축, 그 다음에 인, 묘 이렇게 들어가니까 축반이다 그러면은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축반에 요때라고 하나요? 축반에서. 축반에 닭이 몇 시에 울어요? 닭이 이렇게 되면 몇 시인데요? 축반이다 그러면 2시 반에 이 닭 미친 닭인데. 그죠? 어? 아니 여기서 축반 그랬으니까 닭이 중양의 때이니 제가 잘못 읽었나요 뭐를? 자 축반 저거 잘못 쓴 거 아닌데 그거 맞을 텐데 자기 닭이 축반에서 응. 응. 축을 지나서 반이니까 축이 자 우리가 자반 그러면은요 자반이 밤 12시죠 왜냐면 전날 11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니까 그래서 12시가 되고 축시 그러면 2시가 되잖아요 아니 2시부터 3시까지니까 아니 1시에서 3시까지니까 어쨌든 2시 이렇게 되는데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축반 자반, 오반 이렇게 표현해요. 낮 12시 그러면 오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냥 뭐 이 사람 얘기니까 놔두고 축반의 때 우는 것은 중량의 때이라. 뭐 잘못된 것 같은데. 혹왈 계지행은 수동어 전하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닭이 갈 때 보면은 머리가 먼저 앞에서 이렇게 가죠. 닭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은, 그 다음에 동어충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고 몸은 꼬리가 저 뒤에 있으니까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그 뒤를 따르니 능동지 이양이 제전지충하여 그래서 앞에서 양이 2개고 다리가 이렇게 뒤에 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니 능동지 이양이 제전기중하여 부당지 이름은 제후라.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 다음에 전후 개 음지 오탁 이 중심이 강하여 그 다음에 앞뒤로 다 음이 있는데 자 이런 거 읽을 때 보면 다 음이 있는데 음이라는 것이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음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똥 싼 우리에서 그러니까 사니까 구덩이 그죠? 우리 구덩이 속에서 살으니까 안팎으로 전부 다 뭐다? 구덩이다. 그래서 음으로 이렇게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다 음에 오탁한데 빠져서 음에 오탁이면서 가운데는 강하여 이렇게 되죠. 가운데는 강하여 강하고 중심이 강하여 그 다음에 강하면서도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돼지이고 이거는 뭐 이제 임천호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전후 개 양지 문명의 중심이 유하여 그 다음에 겁자는 앞뒤가 다 양의 문명함이면서 여기죠 앞뒤가 다 양의 문명함이면서 그 다음에 가운데는 부드러워서 유하여서 그러니까 속이 유하니까 어때요 속으로는 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겁이 많은 것은 꽁이고 그래서 꽁은 숨을 때 어떻게 숨던가요 자기 눈만 이렇게 해서 뭐 머리만 어디로 들어가면은 괜찮죠. 그래서 꼬리 앞에는 뒤는 다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꽁이 상이라 이렇게 표현돼. 이 사람 해석한 건 좀 그렇네. 꽁은 그냥 밝게 문체난다. 그래서 그냥 붉게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외강이 능지 물이 중내 유하여 미자는 구하여. 그다음에 이제 바깥은 강하여서 양 하나가 있으면서 능이 다른 걸 움직이는 걸 그치게 하고 그다음에 중내유 가운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속에 있는 밑에 있는 다시 말해서 2개의 음이 유하여서 그 다음에 양 하나한테 지금 꼬리치는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 그 꼬리치는 것은 바로 개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외유 능열초이 중내강하여 간자는 양예라 그러면서
바깥은 이제 두 개, 하나의 음이니까 바깥은 부드럽고 외유. 그러면서 능열초. 마치 그 풀이 움직이는 것과 같기도 하죠. 풀이 움직이는 거니까 열초하면서 그 다음에 가운데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개의 이 획이 양이기 때문에 강하여 한자는 그러면서 속은 사납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양이다. 양은 고집스럽다 표현했죠. 겉들은 참 순한 듯한데 굉장히 고집스러운 것이 바로 양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8개를 분류한 이 방법은 그냥 참조만 하세요. 아, 임천호 씨는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이제 바람 같은 경우를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뭐라고 표현했죠? 이 입복지 신이 출성어 천기 중량지 내하고 이렇게 하는 표현은 맞지 않고 기본적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는 하늘로부터 아래에 있는 이 허공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막 혹시라도 외워가면서 이거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다 통할 수 있는 동물의 그 뜻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것 중에 거기 보세요. 185쪽 그 밑에 평암 항시 보면은 조화권여예라고 할 때 권여라는 것은 저울 때 권자에다가 술의 여자입니다. 술의 여라고 하는 건 술의 틀인데요. 권여라고 하는 걸 시작이라는 말로 씁니다. 왜냐하면은 저울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저울대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레를 만든다 그러면은 사람이 타는 틀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밑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권여라는 말을 시작이라는 뜻으로 가끔 쓰입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조화의 시작에 건상고는 말이 건의 상이라 한 까닭은 아까 얘기했던 채원이요. 굽이 둥글고 그 다음에 우는 곤상인 까닭은 우가 곤상인 까닭은 손은 굽이 갈라져 있는 건가요?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그 6자식으로서 쭉 표현을 했고 이를테면은 참조 삼아서 하나 볼게. 그 운봉호 씨와를 보면 주공은 이건위 용이요. 주공은 건으로서 용이 된다라고 하였고 부자는 이위 마요. 말이라라고 하였고 문왕은 이 권이 빈마요. 부자는 이 우는 이 견상지니 상에서 그때마다 상으로서 보였으니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공이 건이 용이다 라는 말 무슨 말인지 우리 건께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했던가요? 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초요에 대해서는 잠용은 물용이라. 두 번째는 혈용재전이라. 그죠? 세 번째는 이거는 그 표현 안 했고 그다음 여기는 혹약재현 여기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룡재천이죠. 어쨌든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여기 그다음 항용 이렇게 표현해. 이게 전부 다 뭘로 기본적으로 용이죠. 여기도 굳이 용은 표현 안 했지만 결국은 용의 의미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은 건괴를 용이라 했고 그 다음에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말이라 라고 표현했죠. 뭐라고 했는데요, 공자는? 시승육용하여 그래서 6말을 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용을 타서 라고 할 때 시승 개념으로 그죠? 시승 때가 육용을 타서 그 다음에 이 어거했다라는 말 이어천해서 이렇게 이어천이라 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어거했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공자는 말이라라는 개념으로 표현해.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천자가 되죠. 그래서 천자가 타는 수레는 말이 몇 필이 mon다? 6필이 mon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경대부가 되는 여기까지니까 경대부는 몇 필이? 4필이 모는 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주역 괴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문왕은 그 다음에 문왕은 이 곤이 빈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곤괴에서 문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건코, 원코, 형코, 빈마지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형코, 이코, 빈마지 정이라 그래서 빈마라는 암말로 표현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건꾀는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걸 유추해가지고 건은 말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건은 말이 되니까 말과 짝하려면 땅이죠. 아니, 하늘과 짝하려는 것은 땅이죠. 그러니까 땅을 빈말아 그랬으니까 하늘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문왕이 곤꾀를 빈말아 했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바로 이제 건꾀에 대해서 말이라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고 그렇게 또 유추가 되고 그 다음에 부자는 나머지는 상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취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제8장이라 있고 제9장 한번 보세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뭘로 표현하면 사람의 몸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건은 제일 위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수, 머리가 되고 고는 땅, 복판이니까 배. 그죠? 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지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발, 맨 밑에서 발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표현한 거고 이거는 손은 뭐라 그랬어요? 넓적다리 움직이는데 위에 있는 이 양체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음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넓적다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감은 귀 다시 말해서 이 속으로 구멍 뚫려진 속으로 소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뭐예요? 바깥은 하얗고 속은 까만 채죠. 그 모습이에요. 이거는 바깥은 눈이 바깥은 흰 자질이고 속은 까마니까 눈의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눈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간은 어떻게 되느냐? 손이죠. 간은 자 그쳐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달려가지고 음은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달려서 그냥 너덜너덜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입에 저는 거죠. 입에서 나불나불 되는 그 모양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우는 제8장이라 그래서 사람의 몸에다 비유를 했고 조금 더 또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은 그 주역의 괴라고 하는 것은 근취저물 원취저신 아니 근취저신 원취저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8장 같은 경우는 주자가 그 뭐냐 원취저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원취저물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했고 제9장에서는 근취저신이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하늘과 땅 이걸 보는 거죠. 어떻게 표현했죠? 그 내용은 옛날에 복희씨께서 어떻게 했고 우러러 앙이관어 천문하고 부이차로 지리라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의미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쭉